안녕하십니까. 골든에이지입니다. 지난 영상에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의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전 장례의향서에 대해 짧게 오늘 띄웠는데요. 오늘 바로 그 사전 장례의향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죠. 좋은 세상을 두고 나는 죽어도 못 죽어 이렇게 버텨도 소용없고 죽음을 피해 숨을 곳도 없습니다.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던 내가 죽고 난 후에 나의 장례는 내가 아닌 나의 자손들이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자손들이 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허둥대게 되지요. 나의 죽음으로 상주가 된 자손으로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안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결정해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로 휩싸이게 됩니다.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한다는 것이 기껏 수의 정도 준비하는 것이 고작이었고요. 실제로 그것만으로도 준비를 다 했다고 여기 왔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준비를 한다는 것이 아주 대단히 깊이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이상 준비한다는 것이 어쩌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불경스럽고 죄스러운 일로 치부되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장례업자나 가입해둔 상조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서부터 모든 것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상을 당한 입장에서는 고인에 대한 생각 때문에 비용을 아끼는 일을 갖다가 좀 꺼리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흥정을 하면서 일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고요. 상주는 물값도 깎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악용하는 업자들이 바가지를,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참 종종 있지요. 관혼상제 중에서 혼례와 더불어서 비용이나 절차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상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단순하게 경제적인 그런 비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의미한 의식과 절차가 생겨나면서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자세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례식장의 빈소를 보면 고인의 그 가정이나 가문의 분위기, 고인의 삶의 여정 같은 것이 드러나거나 그로 인해서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애도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규격화된, 일반화된 의식과 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주인공이 사라지고 상주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전 장례의향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에서 제작한 것으로 상업화된 장례를 좀 더 건전하고 간소하게 치르게 해서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바람직한 장례 문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을 많은 상조업체에서 이 양식의 내용을 자기네 영업에 이용하기 쉽게 변형시켜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장례 문화를 바꾸는 것이 이 사전 장례의향서를 작성하고
가족들과 나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지만 고령 세대가 먼저 행동에 옮겨야 하는 일입니다. 나의 장례를 이렇게 치러다오. 이런 바램을 실제 장례를 치러줄 그 자손들에게 당부하는 유한 형식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례의향서는 장례의식과 절차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고를 날리는 것에서부터 장례 형식과 기간에 대해서, 조의금과 조화에 대해서, 또 음식 접대에 대해서, 염습과 수의에 대해서, 관과 또 시신 처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례 그 여러 상황을 살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당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례 업체에서 권하는 의식과 절차를 고인의 뜻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지침, 이것을 가지고 상주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님은, 내 어머님은 이렇게 치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장례 비용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장례식장 안치실과 빈소 같은 그 시설 사용료, 그리고 관과 수의, 염습비를 비롯한 그런 장례 용품 비용, 그 다음에 접객 비용으로서 음식비, 접객 시설 이용료, 또 운구차 사용료, 또 화장이나 매장에 관련된 어떤 장묘 비용,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상조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보통 그 염습비가 포함된 장례 용품 비용과 운구차 이용료에 국한됩니다. 실제 상조 서비스로 해결되는 부분은 전체 장례 비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장례 용품에 대한 정보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례 용품은 크게는 수의, 목관류, 그 다음에 횡대류, 부속품 이런 것들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그 가격이 원가에 비해서 너무 높게 책정이 되고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제조 회사마다 재질과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품질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의라든가 몇몇 용품들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그 유족의 심리적인 상황도 장례 비용의 높은 가격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또 장례식장의 그 임대업자들은 빈소 대관료라든가 안치료만으로는 장례식장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 비자발적인 구매를 유도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다한 임대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인을 추구하고, 장례용품 같은 것들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소비자들과 접촉하는 피고용인인 장례 지도사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거나, 이렇게 물밑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결국은 사용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쓸데없는 무의미한 의식과 절차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부담, 물론 환경적인 부담까지,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살아갈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장례의향서의 작성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사전 장례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한 후라도 자손들에게 한번 같이 함께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자손들은 당연히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 상황이 오면 그때는 생각할 것입니다. 아, 역시 현명하신 말씀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수시로 관련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장례의향서의 양식은 사단법인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는 주제로 계속 되겠습니다.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